탄지로가 안 되겠다. 이거 기유 형 그동안 쌓인 거 좀 풀어줘야겠다 해서 둘이 합체 오줌을 그냥 근데 막 기유가 좋아 죽어 그냥. 무한성 보고 왔습니다. 별로였어. 마지막에 좀 울어서 옆에 여학생 괜찮냐고 물어본 것 정도 말고는. 지금부터 귀멸의 칼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귀멸의 칼날 공격하는 놈들은 오니로 간주합니다. 이제 귀멸의 칼날과 나는 한 몸이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은 진짜 당황스럽게도 작품이야. 나는 그냥 스킬 멋있게 빵빵 터뜨리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초반부터 울 뻔했어요 진짜. 무한성 앞에 거 1기부터 4기까지 안 봤으면은 안 보는 거 추천. 근데 봐도 돼. 확실한 거는 봐도 돼요. 그냥 봐도 되게 만들어놨어. 그 4기 8화 보고 가세요라고 막 하는데 그것도 안 봐도 돼. 그냥 눈뽕만 맞아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무한성 먼저 봤다? 오히려 좋아. 왜냐면 보고 처음부터 다시 보잖아요. 다른 작품이에요. 아예 귀멸의 칼날이 가진 그 메시지가 있어. 그거를 다시 품에 안고 다시 보잖아? 그러면은 같은 작품을 두 개로 즐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장면이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문학 보는 것처럼 그냥 봐도 이미 느껴지잖아. 뭔가 떼콩 탱 뭔가 비슷한 장면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 뭐 햇빛을 등지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지? 왜 자꾸 햇빛을 등지고 있는 것이지 아카자?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느낌이 오잖아 벌써. 메시지가 진짜 캐릭터마다 다 담겨있어. 그게 굉장히 깔끔하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진짜 지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 2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4번 갔어요. 고맙다 탄지로. 세상 존나 길더라. 그때 다 가더라 약속한 듯이. 나 화장실이 나 그렇게 많이 한 거 처음이야 영화 보면서. 가면서도 계단 올라가면서도 화장실 타임 확실하게 챙겨주신 단거지 계속 이러면서 봤어. 민폐 아니었어. 왜냐면은 제가 가장 중앙 오른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로 안 가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디귿자로 장난컨대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어. 콜라 샀거든요?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솔직히 그냥 콜라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2시간 반 동안 콜라 안 마시는 것도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돼. 근데 뭐하러 콜라를 또 안 마셔. 그냥 마실게 하고 딱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히메지와 교메이가 이거는 콜라 절대 마시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콜라를.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4기 8화에서 이어지잖아요. 띵 하면서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그 때가 전부 다 무한성에 떨어지면서 시작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귀칼에 내가 볼 때는 최종 국면, 최종전, 정상결전급. 그러니까 원피스로 치면은 그냥 사황 3대장 그냥 있는 거 지금 다 쓸어 넣은 거야. 진짜 최종 전투. 4기 8화에서 타마유가 파괴사를 쓰잖아 무장한테. 깔가지고 지금 넣었잖아. 근데 거기서부터가 장난 아니더라고. 메시지가 시작하자마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울어버렸어. 무잔의 소원이 뭐예요? 무잔의 소원은 햇빛을 보는 거야. 햇빛 아래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잔이 그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의 피를 나눠줘서 강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피를 나약한 녀석한테 줘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근데 타마요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인간이 될 수 있는 약을 넣었어. 그러니까 마치 오니의 피를 주입해서 오니로 만들듯이 인간이 되는 약을 넣어준 거야. 무잔한테.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또 그 아카자랑 이어지는데 무잔의 소원은 사실 굉장히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어. 그냥 약을 받아들이면 햇빛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기서부터 미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자기가 오니의 피를 나눠줬듯이 인간들이 자기한테 인간의 피를 준 거야. 이걸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그냥 인간이 되고. 근데 받아들이지 않겠죠? 결국? 왜냐면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게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귀칼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예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야. 육체가 죽어도 후손들이 기억을 해줘요. 그럼 그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인간은. 랭고쿠의 의지가 아직까지 남아서 결국에는 무한성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게 랭고쿠는 살아있는 거야. 결국 말 그대로 지금 무장한테 모든 게 주어져 있어요. 인간이 되기만 하면은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기억돼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끝까지 무지몽매해서. 무잔이 인간의 약을 뱉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 다 알고 보면 사실 너무 멍청한 짓인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소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작가가 이미 세팅을 해놓은 게 소름 돋았어. 완전히. 난 햇빛 속에서 살고 싶어. 햇빛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햇빛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개 난리를 다 쳐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자마자 일단 관객들 다 휘어잡아야 되니까 주들이 이제 애니 오프닝 마냥 스킬을 한 번씩 써요. 암주 나와가지고 장난 아니야. 미쳤어.
막 사슬 돌리는 액션이 진짜 뽕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싸주도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활약이 없었잖아 싸주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리고 또 누구였죠? 연주는 이제 3기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연주는 딱히 안 나오고 하주도 이제 평큐평 보여주고 하주는 뭐 근데 크게 감동적이지 않아. 평큐평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풍주가 좀 간지였어. 풍주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개호 하나 가지고 우야카타 잡아 에이씨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벌써 힘들지? 브링 미 상현. 처음에 이제 충주 신호부 vs 상현의 이 부우마가 이렇게 맞부딪혀요. 강한 자는 강한 자를 알아보는 법. 부우마가 누구냐면 사이비 교주예요. 만세 극락교 교주야. 주업적 규타로 선생님 배출. 진짜 대단한 분이죠. 도우마 선생님. 근데 얘네가 서사가 있어요. 부우마가 신호부의 언니를 죽였어. 언니가 전대 충주야. 이름은 기억 안 나. 카나에. 맞아. 카나오가 이름 따서 그거잖아. 화주. 메타포도 알아버렸어. 자 보세요. 전대 화주 카나를 죽였어요. 근데 도우마가 능력이 뭐냐면은 얼음이에요. 얼음 열매 능력자야. 그래서 부채를 챙 하면은 얼음이 추적 나가. 얘도 챙 하면 얼음 나가. 근데 이게 이미 상성이 보이시죠? 식물에게 겨울은 죽음이죠. 그래서 도우마가 꽃의 주인 카나에를 죽였어요. 풀타입이라 2배 찔려서 죽었어요. 심지어 카나에 풀 비행이어가지고 냉동빔 맞고 한 방에 죽었어. 어쩔 수 없었어. 다행히 날씨가 쾌청이어서 도우마가 시체는 못 먹고 왔어요. 그래서 카나에가 과거에 죽으면서 신호부한테 안겨가지고 다 알려줘요. 너는 절대 귀살 따지 마라. 너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래놓고 참고로 날 죽인 놈은 부채를 사용하며 얼음 능력을 사용한다. 오케이 갈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알려주고 가. 누가 날 죽였는지.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쓴 듯한 놈이다. 블러드 원형 탈모가 있어. 도우마가 탈모는 아닌데 머리가 여기가 빨개. 나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아직. 그래서 충주 신호부에게 맡기고 갑니다. 귀칼이 아시겠지만 의지를 후대에 전해 가면서 인간의 영생을 산다. 약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 신호부가 도우마를 만나자마자 언니의 원수! 씨! 벌레 호흡 막 지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하면서 그 독을 그냥 도우마한테 목에다 꽂고 눈에다 꽂고 막 그냥 장난 아니야. 엄청 빠르게 막 벌처럼 쏴. 근데 도우마가 독을 다 분해해버려. 뭐야 이거 텐겐 능력 아니야? 텐겐도 도우마랑 한패였네. 지금 보니까 역대 최악의 주. 이럴 줄 알았어. 아무튼 도우마가 신호부의 모든 독을 다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신호부가 패배합니다. 역시 벌레 타입은 쓰레기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호부가 너무 처절하게 힘들어해. 내가 키가 180이었다면 암주처럼 키가 컸다면은 도우마가 목을 자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예전에 신호부하고 카나에가 귀살대가 된 게 어릴 때 오니한테 습격당했는데 암주가 나타난 거야. 오니한텐 재앙이었던 거죠. 암주도 이거 했겠죠 이거?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뽕 맞아가지고 둘 다 귀살대 들어간 거거든. 진짜 보세요. 암주 철퇴 돌리는 거 보면은 진짜 귓뽕 차오릅니다.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도 암주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너무 치사해. 난 너무 작고 약해. 근데 작고 약한 녀석들이 하는 게 있어. 뭐냐면 나폴레옹의 명언. 나는 하늘에서 보면 키가 제일 크다. 신호부가 아주 낮게 자세를 낮춰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 누구보다 낮아. 그래서 도우마가 뭐야 이것까지 예상 못했어. 아니 이렇게 낮게 수그렸다고 추진력을 받아 솟구치면서 턱을 빡 찔러. 근데 효과가 없었어. 그것도 분해했어. 미친놈. 미친 새끼. 도우마 미친 새끼. 역시 상현의 이. 그래서 도우마가 충주를 먹어버려요. 그냥 신호부 씨는 이런 맛이구나. 근데 그때 먹고 있는데 한창 먹방하고 있는데 카나오가 온 거야. 카나오는 누구냐면 카나의 이름을 따서 충팸에 들어온 추구코예요. 신호부의 후계자. 여기서 이제 느껴지세요? 이게 완벽한 메타포를 구성하고 있는 게 꽃이 겨울이 와서 졌잖아요. 인간이 후계를 양성한 것처럼 꽃은 씨를 뿌리고 죽어요. 그리고 그 씨를 전해주는 건 벌레예요. 그리고 그 벌레가 이제 죽고 이제 카나오라는 씨가 새싹을 틔우는 거야. 겨울은 결국에는 모든 꽃을 죽이지만 결국에는 또 새로운 꽃은 피어나요. 봄이 오면서. 겨울 또한 영원하지 못해. 결국에는 이 카나오라는 새로운 봄이 오면서 도우마는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이제 보이니까 감동. 미쳤다. 카나오 꽃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딱이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끝나요. 도우마는. 근데 이건 별것도 아니야. 나 뒤에 아카자 가가지고 진짜 이러면서 울었어 진짜로. 옆에서 괜찮냐고 막 소리 안 내려고.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도우마도 얘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어릴 때부터 얘가 영특했어. 영특하니까 이제 부모가 뭐야
이거 돈 주면 되겠는데? 해가지고 점집을 연 거예요. 도우마가 이제 사람들 걱정 들어주고 부처님 뜻으로 이렇게 막 푼수를 둬. 무엇이든 물어보사래요. 사실 부모님 음해했는데 죄송합니다. 부모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우마가 보기에는 부모도 다 멍청한 사람들이고 그냥 주변 놈들이 다 멍청해. 아니 신을 왜 믿어? 신 없는데. 야 그냥 내가 니네를 먹어서 영원히 나랑 함께 해라. 다 먹어서 구원해 주려는 애야. 근데 이게 도우마도 상당히 이게 잘 맞는 게 얼음이 뭐냐면은 호요버스에서 많이 쓰는 소재죠.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얼려버려. 그냥 정지시켜요. 정지시켜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야. 얼음 열매 능력자들 나왔다면은 일단 정지를 생각해. 정지. 자기가 영원히 보관해주겠다. 냉동 보관해주겠다. 이런 느낌의 녀석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성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열받아요. 막 돌비 사운드로 딱 들어오는데 개열받아 진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제니치가 나와요. 제니치가 화가 났어. 4기에서 갑자기 얘가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났냐? 얘가 이제 번개 호흡이잖아. 후계자가 2명 있었어. 누구냐면은 제니치하고 카이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누구였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름은 카이카쿠. 죄송합니다. 카이카쿠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제니츠는 둔재야. 번개 호흡 1형밖에 못 써. Q 스킬밖에 못 써요. 대신에 카이카쿠는 나머지 다 써. 대신 1형은 못 써. W 얘기하면 돼요. 이 느낌이야. 그래서 스승이 어떤 생각을 내리냐? 니네 둘이 동시에 후계자를 해라. 혼자서는 애를 넘을 수 없지만 니와 멜로 둘이 함께라면 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니네 둘이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갔어. 스승님이. 근데 이제 제니치 같은 경우에는 Q만 존나 쓰다 보니까 Q가 자꾸 개발이 돼요. 그냥 Q, 센 Q, 존나 센 Q, 개미친 Q 막 이런 것도 다 돼. 무시할 건 아니야 제니치도. 그러니까 Q 다 맞추는 카서스 같은 거지. 쉽지 않은 녀석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카이가쿠는 이제 제니치보다는 더 천재야. 근데 뒤에서 자꾸 말 나와. 제일 센 건 맞는데 일단 번개호흡에서 자꾸 뒤에서 야 Q도 못 쓰는 거 싫어요? 아니 Q 못 쓰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제니치가 화나가지고 야 뒤질래! 막 싸웠어. 근데 카이가쿠가 또 때려요 제니치를. 너 그따위로 살지마 하면서 카이가쿠가 제니치를 되게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껴. 그리고 제니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걸 참지를 못해. 왜냐면은 자기는 이제 사실상 난 WER 쓰니까 내가 더 센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내가 점수가 높은데 왜 똑같은 교복 줘? 스승님이 똑같은 교복 줬거든요. 카이가쿠가 개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교쿠시보를 만나요. 근데 교쿠시보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때 제가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뭐라 했는지 몰라. 아니 회사 가길래 바로 달렸지 일단. 암튼 뭐 온인이 나라 했겠죠. 암튼 이게 상현들이 각자 주기적으로 보험을 팔아야 돼요. 실적 채워야 돼서 교쿠시보가 카이가쿠를 영입을 했어. 오니의 피해를 줘가지고 카이가쿠가 상현의 6이 돼요. 상현 6이 지금 비어있어서 자리가 터가 좋아요. 상현의 6이 규타로님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카이가쿠가 오니의 힘을 얻어가지고 완벽한 번개맨이 된 거야 이제. 최강의 번개맨. 그래서 번개호 2형, 3형, 4형, 5형, 6형 막 그냥 다 보여주면서 제니치를 거의 죽음까지 몰아넣어. 혈기술까지 합쳐지니까 이제 말도 안 돼. 체인 라이트닝이 되는 거야. 체인 라이트닝이 이제. 근데 이제 제니치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니가 돼? 이 또라이 아니야? 왜냐면은 제니치가 진짜 화난 게 뭐냐면 사형이 오니가 돼가지고 스승님을 할복했어요. 그 일본에는 메이와쿠 민폐 끼치면은 책임을 지잖아. 그래서 스승님이 할복을 했어. 제니치가 빡이 친 거야. 그래서 카미나레 노 쿠큐 이치노 카타 에키레 키스 슝 하는데 안 돼. 왜냐면은 카이가쿠는 이제 완성된 번개맨이어서 번개 호흡 최종 6형까지 강화했었어. 강화 6형이야. 제니치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놀랍게도 제니치가 7형을 써요. 호노 이카지츠노의 활의 신을 써요. 그래서 용이 나가. 내가 아니면 누가 아리. 뒤에서 그 번개 용이 따라오는 기술 있죠. 그런 걸 써버려.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카이가쿠가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서 또 열등감 터져. 뭐야 치령도 있었어? 왜 나만 나 안 알려줬어? 또 제니치만 알려줬네. 또 제니치만. 열받아. 치령이 있었어? 마지막까지 의심하면서 가. 사실 제니치가 개발한 거야 치령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병력일섬 쓰면서 그냥 치령, 파령 이러면서 이름만 제대로 붙였어도 그냥 열등감 열폭해서 죽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열등감에 미쳤어 카이가쿠는. 그래가지고 카이가쿠는 추락하고 제니치도 힘이 빠져서 추락하는데 카이가쿠가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은 뭐야 동시에 낙사했네. 그 게덴푸드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같이 맞아가지고 둘 다 동시에 떨어지면은 먼저 떨어진 새끼가 죽잖아. 근데 카이가쿠가 더 밑에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너도 죽었네 개꿀 이러면서 하하하하하 개꿀딸이 개꿀딸 번개호흡은 이제 끝이야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와요. 유시로가 퓨 나와가지고 사실 제가 있었죠? 하면서 딱 제니치를 데리고 나가. 근데 이게 인간과 혈기의 차이를 보여줘요. 혈기는 서로 도와주지 않아요. 혈기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지 않는데 인간은 서로 도와줘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유시로는 혈기예요. 근데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무한성편부터 중요해지는 게 인간이냐 혈기냐가 아니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닌겐노 코코로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온이냐. 그래서 그 인간성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카이가쿠는 외롭고 쓸쓸하게 사라져버려요. 제니츠도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 이노우에는 분량 없음. 이노우에는 이따가 잠깐 나와요. 근데 중요한 조언이긴 해. 아 맞아, 카이가쿠 죽이고 나서 제니치가 이제 주마등에 진입해. 할배랑 이제 마지막 인사. 왜냐면 마지막에 인사를 서로 못했어요. 그래서 할배랑 통화 시간 1분 주어지거든요. 할배 다시 나서는데 삼도천 건너편에 있어. 할배가 제니치가 미안해 할배, 나 결국 해내지 못했어, 화해하지 못했어. 속으로는 자기 잘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상황에서는 사과하기도 쉬워요. 아 미안 진짜 내가 못했어. 하지만 이제 할배가 당연히 잘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랑이다 이러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왜 내 자랑이다가 왜 좋으냐면 원래 번개 호흡의 수치였어. 제니치가 큐밖에 못 쓰는 새끼. 근데 이제 큐밖에 못 쓰는 새끼에서 큐 하나는 잘 쓰는 새끼가 됐잖아. 심지어 전멸 큐도 되는 새끼가 된 거야. 그니까 이제 너는 내 자랑이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강의 전기 포켓몬을 가리는 대전 제니치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피카츄. 썬더가 웬 말이냐. 결국 근본 전기는 피카츄다. 아 그래 라이츄가 웬 말이냐. 아니 근데 존나 열받는 게 시노부가 아까 죽었잖아. 시노부가 죽으니까 까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스포해주거든요. 시노부 사망! 시노부 사망! 상년에 이한테 개털려서 사망! 이러면서 돌아다녀.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 죽은 건 말 안 해주면 안 돼? 그냥 관제탑에만 알려주면 되잖아. 그거 들어가지고 괜히 사기 떨어져. 반대로 잡으면 또 잡았다고 말해줘서 사기 오르긴 하는데 떨어지는 건 좀 아쉽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알려주긴 해야죠. 공정하게. 대신에 분노를 끌어오르는 거야 대신. 시노부의 복수.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활약상을 못 담아낼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뒤에서 실시간으로 까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CCTV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뒤에서 지도 그리고 있어.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무아지경이야. 미쳤어. 까마귀들 보는 것만 보고 X, Y축만 있는 게 아니거든? Z축까지 있는데 무아지경으로 그래 그냥. 맞게 그린지도 몰라 그냥. 사실 말이 안 돼. 장난 아니야 막. 종이 다 쓰면 또 하나 또 새로 가서 또 그리고. 모야카타사마 아들내미. 모야카타사마가 아들만 빼놨어. 마지막에 무잔 죽일 때 야! 우리 가족은 태어난 날은 달라도 갈 땐 같이 가자 해놓고 리틀보이 텅 터졌는데 사실 아들은 빼놨어요. 뒤가 있어야 되니까. 아 딸 2명도 있어. 뭐야 그럼 애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세상 병약한 척 다 하더니 할 건 다 했네 씨. 젊을 땐 괜찮았잖아. 젊었을 때 했겠죠. 이제 탄지로는 뭐하고 있냐면은 기우랑 콜라보 해가지고. 왜냐면은 기우가 그동안 활약이 없었어. 1기 1화에서 활약 보여주고 그 뒤로는 침묵 중이기 때문에 탄지로가 이 새끼 분량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기우 데리고 같이 뛰어요. 그때 이제 얘네들은 누구랑 만나냐면은 진짜 충격이야. 미친. 놀랍게도 무려 상현의 3 아카자. 와 진짜 미쳤다. 아카자가 그냥 퓨 나타난 거야. 와 진짜 내 장난 아니야. 아카자 그냥 와. 아카자가 전날에 잠만 잘 잤으면 다 죽였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죽였어. 아카자 일단 딱 들어왔는데 기우하고 탄지로가 둘이서 물의 호흡 합동계를 써. 물의 호흡 2형 쓰면은 다른 한 사람이 3형 써. 왜냐면 기우가 4기에서 자기가 삐진 이유를 알려줬어.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왔냐. 기우 형 저 마음에 안 드시죠 했는데 기우가 이제 그때 말해. 뭐냐면은 너 물의 호흡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불 써서 삐졌어. 후든 오는 거 아니었어? 왜 화든 써? 나 삐졌어. 흥치풍 해가지고 탄지로가 안 되겠다. 이거 기우 형 그동안 쌓인 거 좀 풀어줘야겠다 해서 둘이 합체 오줌을 그냥 물에 호흡 2형 쓰면 3형 막 합쳐가지고 막 빙글빙글 회오리 막 그냥 소용돌이 막 그냥. 근데 막 기우가 좋아 죽어 그냥 막. 기우가 좋아가지고 막 다 받아줘. 막 탄지로가 물에 호흡 쓰는 거 막 서로 안 부딪히게 딱딱해가지고 막 소용돌이를 막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카자는 달랐다. 아카자는 진짜 미친 새끼야. 딱 말할게. 미친 새끼예요. 네가 뭘 쓰든 아카자를 시노카미카구라 원모에 기우의 물의 호흡 잔잔한 바다를 더해가지고 따다다닥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응 그건 안 통함. 내 투기 나침반이 반응해서 다 피함. 슈슈슈슈슈까지 다 피해. 다 피해. 막 다 찌르는데 막 다 피해. 그러니까 뒤에서 찌르는데도 이래. 그냥 절대 그냥 죽일 수가 없어. 목을 자를 수가 없어. 그냥 그건 불가능함. 그래서 결국 아카자가 기우를 개털어버려요. 탄지로도 시노카메가 카구라로 빡 때렸는데 아카자가 톡 하니까 기둥 막 퉁퉁퉁퉁퉁퉁퉁 뭐 아시죠 그거. 애니 특유의 연출. 기둥 있는 거 펑펑펑. 잠깐 쉬고 기우 앞에서 막 죽어나오고 있는데 빨리 구해줘야겠다. 갔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하고 들어가자. 왜냐면은 랭고쿠 때랑 똑같이 이제 앞에서 주가 시간 벌고 있을 때 생각해. 근데 이게 맞아.
왜냐면은 탄지로는 기믹 천재야 이 자식은. 탄지로는 진짜 미친 기믹 천재여가지고 로아 했으면은 퍼클 다 먹을 새끼예요. 모든 레이드 나오는 날 그날 다 깰 새끼야. 보자마자 알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반응했지? 이거는 가불기였는데 왜 피했지? 생각해라. 빅데이터 기믹 파일 띵 하면서 랭고쿠 때 투기가 강하다 그랬는데 이 새끼 투기를 느끼는 건가? 그래서 이제 원인을 밝혀내. 아카자는 사리를 느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의지를 느껴서 투기라는 거는 갓난아기조차 있어. 맘마줘 응애 이것조차도 죽을 위기면은 그만큼 사리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내서 사리 없이 때리면은 반응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노우에도 이걸 해요. 이노우에가 아니라 이노스케. 거의 짐승 같은 인간이잖아. 이노우에도 등 뒤에서 오는 공격을 감지한단 말이야. 이거랑 비슷한 원리였던 거야. 그래서 회상 들어가. 이노스케 드디어 등장. 이노스케가 지금까지 기척을 못 느낀 사람이 한 명 있어. 바로 할매. 귀살 때 포켓몬 센터 있잖아. 그 여관. 거기서 할머니가 쉬게 해주고 밥 주고 그러잖아. 그때 이노스케가 실제로 할머니가 갑자기 등 뒤에서 주먹밥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란 적 있어. 아니 언제 뒤를 잡았지? 대박 사건. 거기에 있었던 거야. 할매가 이노우에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전혀. 그냥 밥 주려는 거였지. 그니까 이렇게 죽일 마음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야. 즉 사랑으로 접근하면 못 느껴. 그래서 사랑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어요. 아카자를. 탄지로가 오케이 그러면 답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혈기를 죽인다. 사랑으로 혈기를 죽인다. 사랑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 이때 또 이제 회상 들어가요. 화장실 타임 줘요. 탄지로가 자 관객 여러분 다녀오세요. 우리 아빠 말 좋은 애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아빠 나와요. 아빠 나와서 자 관객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도 이때 화장실 가서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땐 이런 상황이었어. 탄지로 따라와 캐리해줄게. 딱 이 장면이었어. 그래서 갑자기 아빠가 오늘날 저녁에 산을 오르는 거야. 올라갔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아빠의 직업이 댄서예요. 댄서. 마을을 위해 밤새 댄스를 추는 직업이에요. 진짜야.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하사한 그 칠지도를 가지고 댄스를 춰. 그래서 댄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밤이잖아. 근데 밤은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해가 뜰 때까지 태양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불을 12개를 켜놓고 다시 동틀 때까지 춤을 추거든요.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고 마을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춤을 추면서. 이때 실제로 곰이 나와요. 달투곰이 나와. 그냥 곰이 아니야 진짜. 앞만 봐도 이거는 그냥 미쳤어. 말도 안 돼 떡대가. 진짜 곰이 이래 진짜 이래. 탄지로가 좆됐다. 이거는 진짜 최소 4년에 6 무조건. 왜냐면 그냥 말이 안 돼요 사이즈가. 근데 걔가 이제 굶주려가지고 있는 거야. 탄지로 아빠랑 탄지로 보면서 온 거야. 근데 탄지로 아빠가 탈의가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냥 자아를 빼버린 거야. 영혼이 없어. 도끼를 들고 있다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곰이 이 새끼 죽은 척 하겠네? 요즘 곰은 이런 거 안 봐줘. 나 굶주렸다고. 굶주리면은 죽은 척하기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 하면서 타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곰이 머리가 그냥 잘려버려. 근데 순식간에 탄지로는 봤어. 아빠가 위로 한번 찍은 다음에 밑으로 찍어요. 근데 이게 떡밥인 거 아세요? 일기에서 떡밥이 나와요. 나무를 벨 때 바깥쪽을 한번 반 찍은 다음에 안쪽을 다시 찍어요. 나무를 벨 때 원래 그렇게 해요. 그 도끼로 순식간에 곰의 목을 위로 한번 찍은 다음에 밑으로 톡 찍어. 아빠가 그 스킬 쓰기 전에 말해요. 이해한다. 굶주려서 공격하는 건 이해하지만 마을에 대한 침입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 개봉했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 분노, 살이 이런 거 없어. 너에 대한 증오도 없어. 너를 이해해. 하지만 수용할 수는 없어. 괜히 할매기 울적에서 배운 이 메시지. 너를 이해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수용할 수는 없어. 너를 죽이고 싶고 막 끓어오르는 피가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넘으시면은 대가리 깝니다. 그래서 넘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토독! 한 거야. 그냥. 아빠가 이 시간 동안은 태양을 상징해. 태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저 빛을 주변에 흩뿌려요.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생물들의 선택이에요. 그저 타오를 뿐이야. 이 선을 넘어온다는 거는 태양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기가 태양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 죽죠? 근데 내가 널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냥 나지라는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 너는 죽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귀칼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오니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탄지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수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목을 벨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의 인간성을 이해할게. 이게 귀멸의 칼날의 메시지야. 이게 진짜 지려요. 다른 만화랑 확실히 달라. 이걸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탄지로가 갑자기 온 세상의 원자가 다 보이기 시작해. 보였다. 보인다. 아카자 근육이랑 다 보여. 야추까지 다 보여. 그냥 다 투시돼요. 근육의 그 질과 골격과 뼈와 뼈 속에 있는 칼슘까지 다 보여.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안 했는데 아카자의 능력이 나침반이 뭐예요? 자기력을 감지해서 방향을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힘을 감지하는 거야. 투기를 감지해서
그 방향을 알려줘. 등 뒤에서 살기가 느껴지면 등 뒤에서 자기력이 감지되었습니다 하면서 삥! 뒤에 있구만. 이런 식으로 알았던 거야 아카자가. 아카자가 계속해서 힘을 쫓았어요. 가장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이 무의식의 극이 무아지경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순간 최강이 되는구나 해서 무아지경을 계속 쫓아왔어요. 근데 그 무아지경이 뭐냐면 인간 영역이 아니야. 무아지경은 내비치는 세계라고 그러는데 히노카미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래서 방금 탄지로가 들어간 그 내비치는 세계가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도달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이 나침반이 절묘하게 알려준 게 뭐냐면 태양의 영역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나침반은 태양이 어디 있는지 가리킬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모순이죠. 나는 계속해서 태양을 쫓아서 나침반을 따라왔는데 나침반은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카자는 밤을 살아요. 근데 밤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죠. 자기가 여기 있죠.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나침반은 동쪽, 서쪽, 북쪽 이쪽을 가리킬 뿐 태양이 있는 위치를 절대 가리킬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밤이란 말이야. 아카자가 사는 세계는. 그래서 아카자는 영원히 잘못된 길을 쫓아온 거야. 한평생 나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련했는데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아카자의 나침을 파괴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요. 이때 아카자가 절대 못 피하는 청은 난장광을 써요. 그 넷마스터 분신 있지? 분신 딱 쓰면은 옆에 막 8명 생기잖아. 8명 딱 생겨가지고 걔네들이 아도개는 계속 날려 양손으로 9명에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냥 전방으로 날리는 거야. 그래서 기우가 칼 들고 물의 호흡 11형 잔잔한 물결 이거 쓰면은 절대 방어. 이걸로도 안 막혀. 2개는 막았는데 하나가 계속 이래가지고 쳐내지 못해. 전부 다 기우가 거의 빈사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반대쪽에서 탄지로는 다 피해 그냥 몸으로. 너무 느리게 보이는 거야. 탄이 매트릭스 네오처럼 다 피해 그리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와요 아카자한테. 근데 아카자는 그것도 몰라. 왜냐면은 투기가 없으니까 감지가 안 돼. 아카자가 이제 기유 마무리하려고 신났어. 이제 막타 먹으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오니니 나래 지금 전설의 포켓몬 칼등치기로 피 1만 들어왔어. 랭고쿠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 하이퍼볼. 이야 막 던져. 근데 기유가 또 안 돼. 쥐들은 진짜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물 멍멍이 뭐냐. 엔테이 랭고쿠도 못 잡았었는데 스이쿤 너는 반드시 내 걸로 안 되겠어. 던졌는데 안 먹혀. 근데 그때 탄지로가 뒤에 온 거야. 아카자 뒤에. 근데 아카자가 모르고 있어. 탄지로가 이러는데 아카자가 에이 스이쿤 넌 내 거야. 그 뒤에 칼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난 내가 해볼 겠어 저기서. 그러니까 기유가 탄지로 해버려. 죽여버려. 속으로 하이퍼볼 존나 맞으면서 야씨 빨리 치워줘 이러는데 탄지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요. 아카자 지금부터 네 목을 베겠다. 갑자기 그냥 베면 되는데 아카자가 던지자 씨야 뭐야 깜짝 돈벌레 나온 것처럼 놀라가지고 어떻게 뒤까지 왔지? 놀란 거야 아카자가.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베는데 아카자 못 피해. 왜냐면 그동안 견문색발로 버티다가 팩이 꺼지니까 땡강 하면서 목이 딱 잘려요. 투기 감지가 안 되니까 들통난 거야. 헬퍼 꺼지니까 뭐 하나도 못 피하네. 뭐 혈기는 목이 잘리면 죽는단 말이야. 그대로 끝이야. 소멸이야. 딱 목이 잘려가지고 끝납니다 전투가. 라고 할 줄 알았지? 아카자가 목이 없는 상태로 싸우기 시작해요. 자 2페이지 들어갑니다. 목이 없으니까 더 가벼운 걸 몸이. 근데 나도 이해는 못하겠어. 목이 잘렸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게 혹시 절취선 정확히 안 자르면 안 되나? 정확한 위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잘라봐야 돼. 쌈무처럼 계속 잘라봐야 돼. 정확한 각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어쨌든 간에 아카자 회상이 들어갑니다. 이때. 아카자는 사실 놀랍게도 나쁜 새끼였어. 도둑놈이었어. 원래 회상 들어가면은 보통 다 착한 놈들이거든요. 근데 나쁜 새끼였어. 회상 시작하자마자 쳐맞으면서 시작해. 이 도둑놈의 새끼 하면서 곤장을 막 등 마사지를 막 미친듯이 해주고 있어. 관아에서. 사실 여기 이 그 링 있잖아. 검은색 6개 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은 도둑질하는 새끼들한테 주는 문신이야. 그러니까 마을의 말썽쟁이야. 근데 나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냥 죽이지. 아니 뭐 도둑질을 6번이나 하는데 봐줘? 천사 아니야? 하나? 그 시대는 진짜 무서운 시대인데 그걸 다 살려줘. 혹시 촉법이라? 와 이때도 촉법이 있었네. 근데 이게 관아에서 약하게 처벌을 준 게 아니야. 성인들도 기절하는 곤장 100대 이런 것도 그냥 다 버텨. 아카자가 인자강이야. 얘가 너무 건강해서 다 버텨. 그리고 아카자는 사실 아빠가 몸이 안 좋아. 아빠가 피골이 상접해서 병상에 계속 누워있어. 아카자가 놀랍게도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약값을 벌려고 도둑질한 거야. 아니 그냥 약국 가서 약 사면 되지 일 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약값 막 5천만 원 1억 이런 느낌. 그래서 약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몰라. 이때 미군 정식이었나?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약도 못 주고 계속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 마지막 6번째 도둑질하고 오케이 이제 진짜 도둑질 안 할게요 하고 나왔는데 아카자가 자꾸 엇나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메이와쿠 발동. 일본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뭔가 민폐를 끼치면 책임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빠가 목을 매서 죽었어. 그래서 아카자가 이때 아빠를 묻어주고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비석을 끌어안고 햇빛을 등지고 있어요. 영화를 유심히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카자가 햇빛을 계속 등지고 있고 햇빛을 마주보는 장면에서는 햇빛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그래. 그러니까 얘는 햇빛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계속 본인을 징후의 구렁텅이로 계속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아카자가 이때 아빠가 죽고 나니까 화가 나서 사무라이 7명을 때려 눕혀버려. 맞나? 또 도둑질하다가 잡혔나? 또 도둑질하다가 사무라이들이랑 싸웠나? 그냥 싸웠어? 몰라. 아무튼 간에 뭐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슬프시대.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성인 7명을 때려 눕혔어. 그때 이제 한 어떤 무투가가 달려온 거야. 김갑판 같이 생긴 아저씨가 하얀색 도복 입고 와가지고 애가 성인들한테 7대1로 얻어맞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야? 아카자가 다 때려 눕힌 거야. 네가 다 쓰러뜨렸어? 했는데 아카자가 화를 참을 수 없어. 근데 개 털려. 그리고 아카자가 이제 침착해져요. 야, 너 우리 도장에 와서 일이나 해. K조가 도장을 하는데 도장에 아무도 없어. 회원 0명이야. 막 요즘 막 K 합기도 도장의 현실 뭐 이런 것처럼 애들이 없어. 왜냐면은 옆 도장들 어트랙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꾸 진짜 애견스럽게 뒷담화를 존나 해가지고 맘카페에다가 K조 도장 안 좋은 후기 일부러 막 남겨가지고 아무도 안 가. 도장에. 있던 애들도 다 나와. 그래서 이제 K조가 어쩔 수 없이 문화생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참교육 유튜브 찍고 있던 거예요. 마을 내려가서 자경활동 이런 거 좀 하면서 영상 찍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카자를 도장으로 데려와. 도장으로 데려와가지고 뭘 시키냐. 자기 딸내미 간호를 시켜요. 참고로 딸 존나 예쁨. 말도 안 돼. 병든 코유키를 간호를 해요. 아카자가. 만약 병약 제니치였어도 간호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건 의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아카자가 코유키를 간호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돼요. 구원을 받아. 왜냐면은 존나 말도 안 되게 예쁜 거의 장원영급 미녀야. 계속 같이 이렇게 간호하고 하다 보니까 코유키한테 반하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코유키가 건강해졌어요. 처음에는 불치병처럼 보였는데 아빠가 인자강이라 그런지 16살 되니까 극복해버림. 그래서 아빠가 아카자를 불러다가 어느 날 야 도장 넣어줄게. 딸도 줄게. 결혼해라. 딱 아카자가 도계자를 박습니다. 고마워서. 그래서 코유키하고 아카자하고 둘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깊은 게 뭐냐면은 아카자가 밤에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카자는 범죄자였어요. 범죄자는 밤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낮이 없어. 이 낙인이 찍혔잖아 팔에. 그러니까 영원히 밤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밤에는 태양이 뜨지 않을까? 구원을 해주는 태양? 밤의 태양이 불꽃놀이야. 그래서 불꽃놀이가 마치 태양처럼 빛이 터지면서 낙인 찍힌 영원한 밤을 사는 삶에도 그렇게 작은 태양이 비친다. 그러면서 둘이 고백하면서 구원받아요. 아카자가. 근데 잠깐 주소 말았긴 한데 아카자가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요. 자기 결혼하게 됐다고 아빠 무덤 가서 혼자 인사도 하고 자기 이렇게 잘 됐다고 성묘도 하고 무덤도 정리하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도장이 심상치 않아. 알고 보니까 코유키랑 사부님이 죽었어. 독살돼서. 아빠 텐겐이었으면 살았다. 인정? 아빠 텐겐 아니라 죽었다. 닌자 아니어서 죽었다. 어쨌든 맘카페에 악성 리뷰 남긴 그 옆도장 애들이 왜냐면 너무 강하잖아. 안 그래도 사부만 해도 너무 셌는데 아카자까지 너무 세니까 열받잖아. 그럼 어떻게 죽여 얘네들을. 1대1로 일기토에서 못 죽이니까 비겁하게 독을 풀어가지고 죽여요. 아카자가 빡이 칩니다. 여기서 바람의 파이터 영화 보면은 양동근이 마지막에 도장 깨기 들어가잖아. 딱 도장 들어가. 뭐야 무례하게 왜 들어와. 얘기도 없이 들어와. 이러는데 퍽퍽 67명을 그냥 검사들인데 그냥 주먹으로 다 죽여. 그냥 박살 내버려. 존나 시원해 이 장면. 그리고 이제 공권력이 동원돼가지고 막 막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막아. 근데 솔직히 거기서 경찰이 현장 중계해주는데 해설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몇 명 안에 죽어있다 이러면 되지. 막 눈알이 몇 개고 뭐 내장은 어떻게 되고 막 그냥 쫄아가지고 출동도 못하겠어 경찰들. 근데 이때 아카자가 분노에 차가지고 막 그냥 휩쓸고 다니는데 어떤 존잘남 하나가 딱 나타난 거야. 그때 내가 번개호흡 제1형 화장실 딱 갔다 왔는데 그때 이미 그 번개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무잔이 아카자의 대가리를 뚫어버렸어. 아카자가 대가리가 쪼개서 죽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무잔이 혈액을 공급해줘가지고 오니가 돼요. 거기서 각성해서 더 신나게 날뛰어 아카자가. 그래서 오늘의 아카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 메데타시. 근데 어쨌든 간에 아카자가 목이 딱 잘렸잖아. 근데 다시 붙여. 잘리자마자 빨리 풀 밟아가지고 다시 붙여.
붙여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3초 만에 죽었어. 근데 결국엔 잘려. 근데 놀랍게도 그냥 이제 잘린 상태로 돌아다녀. 이제 못 막아. 이거 어떻게 잡아? 잡지 말라고 낸 거예요. 레이드 열린 첫날부터 눈치 없이 깨지 말고 한 적어도 10일 정도는 트라이 하십시오. 무적 패턴이 걸려있었던 거야. 걔 족보가 걸려가지고 분명 P0인데 계속 싸워. 그래서 진짜 망했어. 왜냐면 탄지로는 이제 기절했고 기우는 거의 중상이야. 지금 칼퇴치기 나서 지금 P1이야. 그냥 스치면 죽어. 모래바람이 불었다 하면 그냥 죽는 상태야. 기우는 턴 끝나면 이제 바로 죽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려고 해. 기우가 소리를 지르니까 탄지로가 뭐야 아직도 싸우고 있어? 해서 기유 하면서 막 이렇게 구해주려고 그래. 근데 그때 아카자가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장면을 보여주진 않는데 이게 전투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카자가 약한 놈들은 역겹다. 아무것도 못 지키는 놈들이다. 약한 놈들은 죽어야 돼. 라고 해. 근데 탄지로가 니도 약했잖아. 누구나 약하게 태어나. 갓난아기로 태어나. 하지만 강한 사람에게서 보호받고 자신도 성장해서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자신도 약한 자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거야. 이때 기유 탄지로 아카자전이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더 강한 기유가 탄지로를 지키는 전투를 해요. 탄지로가 기믹 파괴하는 동안 기유가 강하니까 아카자를 막아줘. 아기 탄지로가 성장할 때까지 기유가 앞에서 버텨줘. 근데 지금 이제 기유가 중상을 입고 마치 노인네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해진 탄지로가 기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잖아. 이런 것처럼 인간의 삶은 약할 때는 강자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강해지고 또 자신은 다른 약자를 도와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온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거 역겨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때 탄지로가 달려드는데 칼을 놓쳐버려. 참고로 아카자가 놓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칼을 놓쳐버려. 왜냐면은 메타포 장면을 보여줘야 돼서 앞불싸! 칼이 미끄러졌네? 손이 미끄러졌네? 허거스 빙의해서 갑자기 칼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주먹이라도 내질러. 아카자! 때리는데 아카자 딱 맞고 과거가 기억이 떠올라. 예전에 스승님한테 사부한테 처음으로 얻어맞았을 때 기억. 사부님이 그때 턱을 톡 때렸었어. 그리고 나서 탄지로가 기유를 지키려고 달려드는데 아카자가 그걸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해. 근데 아마 이때 나오진 않았는데 이걸 본 것 같아요. 아카자가 이때 기유는 아버지, 탄지로는 나약한 아버지를 지키는 자신 이걸로 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탄지로가 기유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구르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아카자가 탄지로를 죽이려고 이제 스킬을 장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죽이자 가장 나약한 녀석을 하고 자신을 때려서 자신을 죽여버려. 어린 시절 자신을 공격하던 강자를 죽인 거야. 어린 시절에 나를 공격했던 악마가 지금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신을 구원한 거예요. 이 순간. 이 장면이 진짜 이미 5초 전에 예측이 돼요. 죽인다. 가장 나약한 녀석을. 했을 때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자신한테 주먹을 내지를 거란 걸.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진짜 목이 막 먹먹해져 진짜. 자기 몸이 넝마떼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때리고 자리를 벗어나. 그러면서 재생하려는 몸을 계속 뜯어내. 뜯어내면서 햇빛을 향해 걸어가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한열차편에서 해가 뜨니까 해를 피해서 강한데도 추잡하게 도망치던 아카자와 너덜너덜해졌지만 당당하게 햇빛을 향해 걸어가는 아카자. 이게 무한성과 무한열차가 대비되면서 거기에는 코유키의 환상이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이 돼요. 이건 확실한 게 도우마가 느껴요. 멀리서 뭔가 다른 생물이 된 듯하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된 거예요. 아카자가. 그래서 코유키가 고생했다고 말해주면서 서로 끌어안고 불에 타면서 아카자는 사라져요. 이때 진짜 막 그냥 와 소리 안 내고 울라는데 진짜 무장이 미치겠다. 나와서. 진짜. 근데 겐정 마음인데 아카자 사연은 잘 알겠는데 랭고쿠 죽인 거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되긴 한데 그거기서는 잘 있었으면 좋겠음. 근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은 못하는 건 맞는데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니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욕할 거면 차라리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분노 때문에 사람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를 욕할 수 있는데 오니가 된 뒤부터는 곰이 된 거예요. 굶주린 곰이. 그래서 유일하게 용서 불가능한 건 텐겐 하나뿐입니다. 근데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미친 새끼. 아니 씨 텐겐 아니 이거 실화야? 미치겠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요. 마지막에 도우마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암주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누구 만날지 난 뒷내용 몰라. 뒷내용 모르는데 암주는 진짜 개궁금해. 오늘 초반에 보여준 거 보면은 일단 암주 전투씬은 개재밌습니다. 그리고 교쿠15 지금 화났어. 아카자 어째서 이제 나랑 도우마밖에 안 남아버려. 근데 교자로 시작한 애들이 엄청 센 거 아세요? 교쿠15 일단 교메지마 히메 교오코 교타로 교조사토루
다 정말 진짜 세죠. 교촌치킨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멸의 칼날은 눈뽕만 봐도 이미 돈값의 2배라는 작품이라 봐요. 물론 2배까지는 아니야. 요즘 영화값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인류가 만든 애니 중에서 가장 화려한 애니인 건 확실해. 인류가 만든 모든 애니메이션 다 합쳐도 가장 화려한 건 맞아요. 가장 명작이냐 이건 이제 모르는 갈릴 수 있지만 진짜 보면 알아. 그냥 별장면도 아닌데 막 미쳐요 눈뽕이. 무한성을 안 보셨다면 설령 무한성이 극장에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1기부터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기부터 4기 8화까지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무한성을 보는 거 정말 추천. 너무 재밌었다.